저는 한국 스마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인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마트 협동조합은 2020년 2월에 창립되었고요. 지금 한 1년 한 10개월, 내년 2월이면 2년 됩니다. 이 스마트는 벨기에에서 1996년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벨기에에서 예술가들의 공유사회, 이제 프랑스어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술가들의 공유사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나 우리나 예술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나 사는 게 어려운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고용돼 있지 않는 노동자, 비고용 노동자들인 예술인들은 사실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는 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예술인들 스스로 예술가들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지위를 인정받고 또 그리고 공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두 가지를 저희 사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술가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다. 이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 또는 예술 활동을 하다가 부딪힌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는 조직 이런 그 두 가지를 저희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게 예술가가 혼자 이렇게 작업실에 콕 처박혀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술 활동들을 발표하는 자리들이 전부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니 내부에서 준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긴 해도 그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전부 막혀버리니 수입과 관련된 것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막혔다고 봐야죠. 공연 특히 심한 분야 일반적으로 공연 쪽이 좀 심합니다. 연극 그다음에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결국 이 콘서트장에 와야 또는 이런 곳들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다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니 활동들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모든 그 축제나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그걸로 예술 활동 발표를 하고 그게 수입이 되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들 막혔다고 봐야죠. 미술 하시는 분들도 전시회 이런 것들을 못 했잖아요. 전시회를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고 사람들이 안 움직여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려서요. 예술가들이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부터 언제까지 막는다 이래버렸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조금 있으면 풀릴 것 같았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공연을 해야지 하고 계약하고 이제 대관 같은 것들 계약하고 준비들을 다 하는데 그 시점 되면 또 코로나가 상황이 조금 악화돼서 다시 연기. 그럼 또 이제 대관했던 거 이렇게 일정이 가능해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는 건데 취소 못하면 대관료 이런 것들은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6월에 공연합니다 이랬는데 6월 초에 가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거 다시 9월 그랬다가 12월 그 다음엔 이제 올해 와가지고 조금 좋아질 것 같았는데 다시 나빠지고 계속 이러니까 조금씩 연기하니까 훨씬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그분들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공연했던 분들은 그런 어려웠던 상황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한 1년, 2년 이래버렸으면 길게 보고 다른 준비를 했을 텐데 한 2, 3개월 있으면 풀릴 것 같은 2, 3개월 있으면 풀릴 것 같은 계속 그래 왔었잖아요. 그게 사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은 뭐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그걸 외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외화시켜서 미술품이라는 작품으로 외화해서 그걸 팔거나 또는 노래 이런 걸로 외화해서 음반이나 이런 걸 팔 수도 있고 또는 그걸 공연이라는 활동으로 외화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파는 뭐 이런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노동자들하고 좀 다른 건 뭐 일반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제 고용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법들이 뭐 꽤 오랜 동안에 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보호하는 법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이 노동관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계속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건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조라는 외화된 조직들을 통해서 자기의 권익들을 위해서 계속 싸워왔던 역사적인 결과들의 축적이라고 보이거든요. 뭐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프리랜서들이 자신들의 뭐라 그러나 권익을 위해서 조직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이 투쟁해서 자기의 권익들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뭐 노동자들, 조직된 노동자들보다 과거에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현재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이 있는데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들은 좀 적고 특히 예술가를 보호하는 법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아마 최고운실 겁니다. 희곡 극작가셨을 겁니다. 한예종 당시에 다니셨는지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굶어 죽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 일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 예술가들이 모여서 조금 더 싸우고 이래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싸운 결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아직은 예술인들을 다 포괄하거나 예술인들이 흡족할 만큼의 이 복지나 이런 문제들이 현재까지는 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들을 내고 활동이 없을 땐 거기서 일정한 수준들을 맞춰주고 이런 구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관련되는 여러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우리도 노동자다 이러면서 우리의 뭐라 그러나 예술 활동들도 우리 노동을 하면서 지적인 노동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이든 이런 노동을 통해서 외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활동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국가에서는 뭐 프리랜서 지원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준들이 뭐냐면 옛날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소득 증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술가들은 대부분 뭐 활동하면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증빙 자료라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증빙 자료. 심지어는 뭐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증빙 자료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서 그 증빙 문제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은 물론 뭐 증빙할 때도 정부에서는 그나마 꽤 많이 열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계약서가 없으면 개인의 뭐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만 해도 인정하겠다 이래서 꽤 많이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증빙 때문에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수입 경제 활동들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너무 적었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만 하면 예술가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킹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있거든요. 버스킹으로 길거리에서 해놓고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버스킹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금을 준다 그래놓고 계약서가 있는지 그리고 통장에 수입이 찍혔는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증명하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걸 잘 관리한 사람은 버스킹 해서 그걸 정기적으로 통장에 넣어가지고 수입 관리했던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증빙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 모으지 못하니까 먹고 살지 말아라인데 지원금 준다는데 증빙해라니 증빙할 수 없으니 지원금도 못 받고 그 쥐꼬리만 한 것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양산됐고 많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뭐 거의 뭐 자포자기하고 하더라고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요 기간 동안 수입이 없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다른 알바들 새벽에 편의점 알바하거나 배달 알바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린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들을 공식적으로 증빙하지 못했다 또는 공식적으로 증빙하지 않으니 뭐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떠냐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냐 하면 개인이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돈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천재지변이잖아요. 이 천재지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개인이 돈을 외부에서 빌려서 사느냐 아니면 뭐 국가가 채무를 외부에 져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외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개인들에게 나눠주느냐 결국 누가 빚을 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빚을 져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 특히 예술가들은 빚을 지는 문제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면 은행에서 하고 있는 신용평가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그냥 실업자입니다. 그들의 신용등급으로 놓고 보면 오랫동안 실업자입니다. 간간히 조금씩 소득이 발생하는 굉장히 이 소득이 적은 실업자입니다.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빌리려고 하면. 그럼 이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들은 뭐 신용카드가 있는 분들은 카드론이거나 현금 서비스 그리고 나면 저축은행 그리고 나면 또 안 되면 대부업체들 이들이 굉장히 비싼 이자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아주 신용을 잘 관리한 사람들이 아니면 평균 15% 정도 되는 이자를 빌려서 쓰더라고요. 15%. 예술인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이 다 프리랜서여서 3.3% 내는 사업소득세를 내거나 아니면 8.8% 내는 기타 소득세를 보통 많이 내거든요. 뭐 알바를 통해서 근로소득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근데
소득이 워낙 작아서 대부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대부분 환급 받는데 몰라서 다들 못 하거든요. 몰라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알아서 저희들이 이 신고 대행을 했더니 알아서 신고하신 분이 20% 미만인 것 같아요. 20% 미만인 것 같아요. 안 했던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5년치까지 신고할 수 있어서 평균 한 50만 원 정도는 환급 받으신 것 같고요. 많은 분은 많이 받아간 분은 몇 년치 받았을 때 한 해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환급 받으셨던 분도 있어요. 꽤 많은 금액 환급 받았던 분도 있고요. 5월 달에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보통 도와주거든요. 근데 세무서 민원실에서 그걸 도와준다고 아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민원실도 거의 폐쇄해버려서 오지 말라 그랬었고요. 저희들이 조금 도와줬더니 평균 뭐 그 정도니까 약간 도움을 좀 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는 게 예술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전제가 뭐냐 하면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술활동 증명이 돼야 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거든요. 저희 저분들 뭐 안 돼 있는 분들은 먼저 그 활동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지원들을 좀 해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협동조합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하고 해서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 사투기금으로 프리랜서 불안정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대출들을 올해 서울 사투기금으로 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 대상으로 오면 저희들이 소개했고 오면 그쪽에 이제 협력 기관에 연계해서 그걸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상담을 했는데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운 게 평균 한 18% 정도 대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18%면 1년에 180만 원 이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서울시 사투기금에서 대출 받으면 3%입니다. 1년에 30만 원이니까 1년에 15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보면서 되게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 받은 대출 이자도 왕창 내고 그걸 대출 이자를 내려고 저녁에 늦게까지 알바해가지고 그 대출 이자를 여기 맞춰서 내고 있거든요. 한 2천만 원 정도만 빚이 있으면 1년에 이자로만 360만 원 내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만 내는 겁니다.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30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이걸 3%짜리로 바꾸면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해도 한 달에 한 60만 원? 3년짜리면 이거 원리금 다 갚는 거거든요. 이거 원리금 갚는 거고 18%짜리 이자는 이자만 매달 30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여기는 원리금을 갚는 게 60만 원. 이게 정말로 이 시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저는 이런 표현 쓰는데요. 흡혈귀 같은 이런 표현 쓰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빨대 꽂고 흡혈귀같이 빨아먹는 것 같아요. 이건 정부가 어쨌든 조금만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의 사실 지원도 놓고 보면 어떠냐면 최근에 지원책들도 어떠냐면 소상공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은 눈에 보이고 숫자가 많이 더 어려운 예술가들 프리랜서들 지원 그렇게 안 합니다. 소상공인은 뭐 1%짜리 대출 지금 정부에서 팍팍 풀고 있거든요. 1%짜리 대출들. 더 어려운 프리랜서들 예술가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조금만 더 풀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상담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18%짜리 이자인데 그거를 연체 안 하고 꼬박꼬박 내고 있더라. 보면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정부가,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시장 논리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뭐 조금 더 이렇게 기관들하고 밀착해서 일을 진행한다면 지금 저축은행들이 빌려줘서 보는 손실률보다 더 낮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장에서 뭐 잘 되는 일부가 아주 꽤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런 건. 꽤 유명한 저 그룹들이 잘 나간다. 그거는 뭐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문제는 비시장적인 곳에서 비시장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시장의 요소는 저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이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친숙한 문화 활동들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이 전부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전문가들한테 배우고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시장에서 다 해결해라 그러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예술가는 뭐 0.1%도 안 될 겁니다. 다들 그걸 쳐다보고 있는, 나도 저렇게 가야지 하고 쳐다보고 있을 수는 있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 정부는 공공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정부나 공공은 문제는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장이 커지는데 더 많이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뭐 K-팝의 해외 진출 지원 이런 거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보다는 저는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저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저변이 확대되면 그 내에서 의미 있고 시장에서도 좀 더 뭐라 그러나 경쟁력 있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시장의 영역은 시장에서 해야죠. 시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정부의 지원의 영역이 시장 활성화에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생계들은 결국 지역에서 공공이 지원하는 것, 그래서 프로페셔널인 문화예술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페셔널 예술가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의 예술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거고 그게 시장 내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게 될 거고 그게 시장을 넓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저 아래 저변을 넓히는 일들을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뭘 더하고 덜하고 이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저희 활동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위축된 게 저희 협동조합도 결국 예술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구조여야 저 사업도
되고 조합원들도 늘어날 텐데 뭐 만날 수 있는 구조들이 없으니 사업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예술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판소의 사설집을 내는 분이 책을 1인 및 개인 출판을 통해서 책을 냈어요. 잘 내셨는데 사실은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내면 앞에 뭐 북 디자인도 들어가고 훨씬 더 책이 보기가 좋은 구조가 갈 거거든요. 혼자서는 그걸 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출판사도 섭외하고 일정도 만들고 이걸 혼자서는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협동조합은 그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고 없다면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게 저기 적자 보면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저기 지원받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적자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적자를 보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의미 있는 일들은 늘 언제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데 예술가가 갖지 못한 네트워크를, 예술가가 갖지 못한 역량을, 예술가가 갖지 못한 자원을 협동조합이 네트워킹하고 협동조합이 자원을 조달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입니다. 이번에 저희 음반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녹음실에 가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1가는. 그 역량들, 그 관련되는 자원들을 협동조합에서 조달한 거고요. 그래서 그 슬기둥의 메인 보컬이신 강호중 선생,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인 이영경 선생, 이런 분들이 같이 지금 음반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나머지 자원들을 협동조합이 조달한 겁니다. 예술가들이 나는 이걸 잘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다고 오면 같이 상담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같이 풀어내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스마트 협동조합이 예술가들에게 의미 있는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자기 본연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머지 영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여기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걸 지원한다의, 정부가 하듯이 지원한다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적절한 정도의 비용을 내고 구매한다가 오히려 훨씬 어울리는 걸 겁니다. 근데 이 적절한 비용이 시장에서 따로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고요. 우리 이 조합원인 예술가들이 본연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 협동조합이 채운다. 그래서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가들의 삶이 평탄했던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게 만들려면 결국은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사회에서 예술가들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합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들을 짜야 되고, 그럼 예술가들도 좀 거기에 자기 몸을 내고 활동을 내고 돈을 내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러는 게 나의 삶에,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인 것 같고요.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인 것 같고,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요. 공공이, 정부가 좀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의 비상 상황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